3일절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보수 스피커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전한길 씨는 자칫하다간 공산주의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보수도 아니다, 수구도 아니다, 정말 큰일 날 세력이다 라고 하면서 내란이 계속됐다면 나는 꽃게밥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찬반 집회 현장으로 먼저 가볼 텐데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시각 현재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의 모습, 이순신 동상 아래에도 많은 탄핵 반대 집회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바깥으로 줌아웃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부터요, 반대쪽, 이 차벽을 사이에 두고 왼쪽으로, 지금 화면에서 왼쪽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저희 채널A 사옥과 동화면세점 앞에 있는 10차선 도로를 가득 메운 탄핵 반대 집회자 참석자들이 낮 1시부터 비가 오는 와중에도 현장을 뜨지 않고 저렇게 많이 모여 있고요. 저 왼쪽으로 뒤로 쭉 보이시면요, 보통 시청 앞 광장 정도까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숭례문까지, 남대문까지 쭉 늘어선 탄핵 반대 집회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탄핵 반대 집회, 여의도도 따로 있고요. 여의도도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에서 계속해서 멀리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경복궁 바로 앞에, 광화문 바로 앞에 탄핵 찬성 집회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왼쪽이 경복궁역이고 오른쪽이 안국역인데 거기를 또 가득 메운 탄핵 찬성 집회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발언도 이따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은 저희가 부감 위주로 많은 시민들이 모여있는 화면 위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원 대표님. 네. 오늘 참 많이들 오셨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106번째 맞는 3.1절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오랜 그 취재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각종 집회를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만은 글쎄 오늘처럼 저런 인파를 제가 본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제가 본 최대의 집회라고 확언을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부터 사실은 여의도와 광화문 그리고 또 저 안국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변인으로서 또 이렇게 확인차 이렇게 취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바로 이 동아일보 사옥이 있는 채널A가 있는 광화문 근처에 경찰 비공식 집계만도 1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보통 때는 숭례문까지 시청역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숭례문을 넘어서 서울역까지 인파가 집결해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도 그만큼 10만이 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도합해서 40만이 훌쩍 넘는 그런 신고 인원만 40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목측 눈으로 따지면은 저거에 10만, 20만은 그냥 이 한 언론은 500만 이 운집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올 정도로 역대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그런 의미심장한 그런 그 3.1절 집회였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했는데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학로에서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탄핵 반대 집회를, 광화문과 국회 앞, 여의도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 합쳐서 30만 명 이상이 왔을 것으로 지금 집회 주최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탄핵 찬성 집회는 안국역과 경복궁역 사이를 합쳐서 한 1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 도심에 상당히 많은 탄핵 찬반 집회 참석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요즘에 여의도에 오늘 드디어 올라왔던 전한길 씨, 그동안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전국 4개 지역을 돌면서 연설을 했던 전한길 씨, 오늘은 여의도 집회에 등장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은 1919년 김인현 3.1절 이후로 1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는 유관순 열사 앞장서서 우리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면 오늘은 자유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고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우려하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행정부가 장악하면 독재주의가 되고 전체주의가 될 것을 우려하고, 두 번째는 바로 친중화되어서 사회주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전환기 씨가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거나 집권을 하게 되면 나라가 사회주의가 될 것이다,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전체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근거는 뭡니까? 뭐 저도 이제 그 100% 동감을 하는데요. 이번 탄핵의 그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때까지 세 번째잖아요. 예. 근데 이 가장 큰 차이가 체제 전쟁으로, 제2의 건국 전쟁으로 프레임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수 쪽에서. 예. 한마디로 이제 그 종북 좌파 전체주의 세력과 그다음에 그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는 세력 간의 제2의 독립전쟁, 건국전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번 이게 그 담화문이나 최종 진술에서 했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게 그 종북 좌파가 곳곳에 진지전을 펴면서 여러 가지로 이게 그 반국가 세력들이 압력하고 있다. 최근에 민노총 간첩부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진보당 사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한길 강사도 역사 강사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그 지금 너무 나라가 또 외교적으로도 이게 그 친중 예. 정치인들이 너무 많고 중국의 내정 개입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 전체주의 세력이 너무나게 그 대한민국의 요소에 예. 진지전 편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2의 건국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체제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겁니까? 사실 둘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항상. 근데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의 우선순위는 이념 전쟁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도약을 하냐 아니면 더 쇠퇴하느냐 이런 갈림길에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사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3.1절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일본 식민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했던 날 아니겠습니까? 예. 한마음 한뜻으로. 근데 오늘은 진짜 한마음 한뜻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두 동강이가 나가지고 탄핵에 찬성한다, 탄핵에 반대한다, 이렇게 국민들이 분열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저는 그 중심에 정치권이 서 있다는 것이 더 마음이 안타깝고, 이런 모습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전한계 씨가 계속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저는 제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공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비판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제발 객관적인 근거를 좀 제시하면서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2년 전쟁이 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최대의 실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대한민국에서 2년 전쟁은 좀 잦아졌으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념 전쟁은 좀 잦아졌으면 좋겠다. 지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해서 연단에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른쪽이고요. 좌쪽이, 왼쪽이 광화문 채널A 사옥 바로 앞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전한길 씨,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해서 하게 되면 제2의 건국을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보수 집회, 광화문과 여의도에 열렸던 그 보수 탄핵 반대 집회엔 국민의힘 의원들 30여 명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 오늘 많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셨는데, 제 오른쪽에 우리 나경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여기 오신 의원들이 한 분 한 분 그냥 혼자 오신 게 아니고요. 각 자기 지역에서 버스 어떤 데는 10대, 어떤 데는 30대씩 같이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라 살리기 위해 모이셨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대 안 되겠죠? 저도 뒤늦게 크게 깨달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탄핵이 기각되기 각하되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지금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동안에는 사실 탄핵 반대 집회의 일부 지역에서 열렸을 때 그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하는 경향은 있었는데 오늘은 참 많은 거의 뭐 40명 가까운 의원들이 광화문에도 가고요. 양쪽을 다 가신 분도 계시고요. 한쪽만 여의도와 광화문 한쪽만 가신 분도 있고 두 쪽을 다 뛰신 분도 있고 윤상현 의원은 대학로에 있는 대학생 탄핵 반대 집회까지 세 탕을 뛰셨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선 당론이 아니다. 각각의 판단에 맡기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08명의 의원 중에 40여 명이 지금 보수 집회, 이게 보수 집회 성격은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극우 집회라고 할 수 있죠. 헌재를 가로로 만들어버리겠다. 헌재를 휩쓸어버리겠다. 이게 보수 가치입니까? 사법부를 공격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수긍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대중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사람들 앞에서 헌재에 반드시 이 부분 파면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불복을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보수의 가치가 아닙니다. 체제 전쟁이요. 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냉전 시대 때 자본주의가 승리했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어요. 이걸 무슨 근거로 민주당에서 자본주의 반대하는 의원 있습니까? 당원 있나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야당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선전선동입니다.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체제 전쟁이 아니다라고 장현미 변호사가 얘기하셨는데, 자 오늘 안국동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총 출동을 했고요. 자 여의도에서는 윤 대통령 반드시 복귀시켜야 한다면서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여당 의원 37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광화문에도 윤 대통령의 계엄은 비상조치다. 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면서 많은 의원들이 함께 또 참석했습니다. 오늘 정말 서울 도심 곳곳이 워낙 많아서요. 광화문 5호선 지하철 광화문 같은 경우는 잠시 무정차 통과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 많았고요. 다행히 탄핵 찬성 집회자와 탄핵 반대 집회자들의 충돌은 없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하철에 내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고성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큰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의 말이라면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대통령을 접견해서 오늘의 이 집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한없는 감사의 표정으로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 하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탄핵을 기각시켜서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를 시킵시다. 여러분이 막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 자 김 대변인, 네. 오늘 석동현 윤 대통령 변호인은 나는 잘 있다라는 말을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광장에 계신 분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대한민국이 끓고 있는 냄비 속에 개구리 신세라는 걸 알려주려고 계엄을 선포했다. 그동안 얘기했던 아마 계몽령의 일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전례 없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집회에서 윤 대통령의 그 메시지, 이게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예. 예, 물론 석동현 변호사가 대신 전하는 그런 그 형식이었습니다만은 나는 잘 있다, 그리고 국민께 감사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건데요. 글쎄요, 본인의 안위, 뭐 건강하게 잘 있다라는 것보다 국민들께 저렇게 생업을 잠시 접고 그야말로 한 언론이 전국적으로 500만 운집을 했다라고 하는 정말 이 전국적인 집회 열기가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그리고 불가피했다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오늘 3.1절의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정확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는 그런 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뭐 건강이라든가 이것보다도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그리고 같이
함께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짧게만 반박을 하겠습니다. 예. 자꾸 구구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40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했으면 그게 어떻게 당론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무슨 근거로 그걸 당론으로 얘기를 합니까? 당론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해져야 그게 당론인 건데요. 저 40명이 참석했다고 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집회에 참석했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성질은 아닙니다. 예, 저 아까 마찬가지죠. 40명 중에는 지도부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당론이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아까 안국동 내거리도 가봤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연설할 때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이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오늘 당 예.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뭐 총출동을 했죠. 민주당이 그래서 국민의힘도 당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극우정당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민주당을 극좌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인을 쭉 얘기를 하면은 아마 글쎄요 뭐 머쓱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서 변호사님. 그렇다면 지금 이제 탄핵 반대 집회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지금까지 열렸던 그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인파가 운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저 탄핵 반대 집회 민심이 어떻게 반영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그 헌법재판은요, 그냥 단순하게 사법재판이 아니고 정치적 사법재판입니다. 예. 이 말은 게 그 국민의 여론 정확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역풍이 많이 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안타깝지만 워낙에 그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용이 돼 버렸잖아요. 8대 0으로. 근데 이번에는 그때 두 번 하고 이게 좀 틀려요. 상당하게 진보 보수 진영이 결집하면서 상당히 그 대등하게 비슷하게 뭐 약간 차이는 나지만 이렇게 그 대립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그 자유우파 쪽에서 추천한 분이 있죠. 예를 들어 정영식 주심 재판관, 예. 그다음에 조한창 재판관, 그다음에 조희대 추천에 대통령이 임명한 김복형 재판관 이런 분들한테는요 상당히 힘이 될 거예요. 그분들이 끝까지 버텨서 5대 3으로 기각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국민의 여론이 필요한 거예요. 서 변호사는 8명의 탄핵 헌법 재판관 중에 5명이 인용을 하고 3명이 기각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저는 이제 이거 4대 4, 4대 4. 김영도 재판관까지. 지난번에 그 이진숙 이진숙. 방통위원장 4대 4 결과 나왔던 것처럼 예, 저는 지금 4대 4, 최악의 경우도 5대 3 보거든요. 예, 그건 서정욱 변호사의 개인 의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재판관들이 흔들림 없이 이게 버틸려면 이런 게 필요해요. 광장에 막 10만, 100만이 운집해서 헌재를 둘러싸면 그분들이 힘을 얻고 끝까지 버텨서 저를 기각시킨다. 그래서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봐요. 예, 강성필 부대변인. 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당연히 탄핵 찬성 여론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와서 탄핵 찬성을 외치는 분들의 숫자만 놓고 보면 탄핵 반대보다 적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자, 그 이유는 뭡니까? 근데 이제 먼저 접근부터 좀 달리하는데요. 저는 저기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나오신 국민들은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비상계엄도 잘 된 것이고 탄핵에 반대한다. 또 어떤 분들은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반대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싫다. 민주당이 싫다. 사실 그래서 비상계엄과 탄핵과 상관없이 나오신 분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저 모든 분들에 대한 그래도 의견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예. 문제인데 어쨌든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못 나온 것이 저는 저 집회의 정당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민주당은 지도부가 총동원을 해서 탄핵은 돼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당론이든 당론이 아니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도부가 안 나온 겁니다. 왜 안 나왔겠어요? 그것은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탄핵도 기각이 아니라 인용될 것 같고 그럼 나중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이 어색해질까 봐 그래서 저희는 못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혼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이쯤에 잠시요. 김동원 대변인. 그러면 네.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론은 계엄 반대, 탄핵도 반대 이겁니까? 지도부 지금 비대위 체제 아니겠습니까? 예. 비대위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비상 계엄에 대해서는
뭐 비상계엄이 잘 됐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까지 갈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은 아니다. 매우 헌법에 위반하거나 법률을 결정적으로 국헌을 문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정확한 스탠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집회에 자신이 없어서 못 나간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할 거는 아니고요. 이 정치 지금 저분들도 다 전직 그 대표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각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게 의원총회에서 나온 얘기고요. 이 지도부 자체가 지금 무슨 비상계엄을 자신이 없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뭐 분명히 다른 얘기죠.